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주말에 전해드리는 보충 수업 시간입니다. 10% 상승한 한국 증시, 그리고 1월 효과의 의미인데, 10%나 올랐다고요? 네,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도 한 4개월 연속 오르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까지 와 있는데, 중요한 위치는 이제 변곡점 의미는 아니고요. 상당히 좀 강력한 1월 효과, 1월 달에 이제 시장이 강한 걸 말하겠죠. 또 외국인의 수익업, 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건데,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또 올랐어요. 또 올랐는데, 미국은 이제 물가는 발표가 됐죠. 발표됐는데, 이건 다우지수입니다. 근데 지금 다우지수가 놓고 보면 약간 뭐라고 할까? 한 34,000선도 왔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요 34,500선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지난해 우리나라가 이제 1월달, 6월달, 9월달에 급락을 했는데 1월에 급락을 했다가 6월에 급락을 했다가 7, 8월 달에 많이 회복을 했었죠. 그래서 요 다우가 34,500선이라는 자리는 어디냐면 바로 요 7월 달 자리입니다. 7월 달 자리니까 결정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이 지금 들어오른 게 아니라 사실 한국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많은 이제 투자가분들이 뭐 동양 동남아 쪽이 그러니까 아시아 쪽이 강하다 합니다만은 사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러한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4,500이라는 자리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역시나 시장의 전체적인 중심 자체가 미국 증시에 있다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관점 봤을 때 요 34,500선이 8월 달 정세니까 8월 한 중순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 지수대에서 우리나라 증시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이 나라 지수에서 우리나라 지수는 무려 그게 2,500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을 놓고 보면 한국은 아직 미국보다 약한 거죠. 또 거꾸로 놓고 보면 우리가 장을 볼 때 미국의 중심에 두면서 봐야 되는 게 이견이 없습니다. 중국 모멘텀이 맞긴 많습니다만은 지수가 지금 어느 정도 코스피가 21년 또 6월 달부터 이어졌던 하락 추세선에 또 탈출을 조금 준비하는 다시 그 자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좀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이제부터가 진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10% 상승했다고 했는데 1월 한 중순까지 2주 정도의 흐름인데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지난 아예 다이나믹하게도 2180포인트 기준으로 대략 2380포인트니까 200포인트 정도 10% 정도가 상승을 한 겁니다. 물론 이걸 이제 천을 대비 계산하게 되면 정확하게 퍼센테이지는 7% 정도 지킵니다만은 한번 저점을 형성하고 올랐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10% 보통 월간 변동성이 10% 정도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데 기술적으로 놓고 봐도 여기 보면 상당히 긴 두 개의 점선이 있는데 실선이 이제 하락 추세선이고요. 이건 21년 6월달 즉 3,300포인트부터 이어져 왔던 하락 추세선이고 최근 1월 초에 형성했던 요 하단선이 여기 보면 정확하게 점선이 하나 있을 건데 1월 3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지난 1월 3일 정도 이 양봉에서 되게 의미를 주면서 상방 베팅, 상승 베팅에 많은 메시지를 드렸는데 그 그림을 다이나믹하게 지켜줬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은 의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미국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우는 이제 미국 주식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 우리나라 좀 기술적 영향이 높지 않느냐. 자, S&P 500 지수도 어제도 올랐는데 이제 4천선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S&P 500이 4천선. 그래서 S&P 500의 4천선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미국의 이제 평균 지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이거를 쫙 꺼보면 아주 길게 꺼었는데 한편으로 놓고 보면 2020년 이제 코로나 때 7월 달부터 슈팅이 났는데 그 자리에 가장 출발선입니다. 그러니까 S&P 500이 추세적으로 많이 내려왔고 다우와 비교해 보면 아직까지 지난해 7월 달 자리 한 4,300포인트는 이러지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코스피 수준과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 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거의 같은 레벨 수준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보시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한국 기술주가 많은데 나스닥은 지금 보게 되면 약간 코스닥 힘과 비슷해요. 하지만 나스닥이 11,000포인트를 회복했기 때문에 정말 1월 한 달 동안에 미국 증시 기준으로도 퍼센테이지만 놓고 보면 대략 5.85%가 나옵니다. 5.8%가 나오는데 이거를 코스닥과 비교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해요. 코스닥도 이거를 지금 보면 대략 한 660포인트를 형성하고 저점을 해주고 형성해주고 있는데 코스피도 월간 기준으로 딱 현재 상태를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4.8% 나오니까 정시 기준 관점에서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이렇게 나스닥의 변동성과 같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미리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하차 배를 누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정신없게 살펴봤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자, 지금 살펴보시면 확실히 미국의 올해는 이제 미국이 지금 2월 1일 금리 올리겠습니다만 가장 고무적이었던 것은 그래도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가 나온 겁니다. 이거는 2020년 20년이니까 코로나 이전 코로나 맞구나. 코로나 이후 이제 정시가 처음에 이제 이때 왜 마이너스가 나오느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그런 거죠. 자, 이 상태로 처음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나왔다. 물론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난해 한 뭐 1월 달, 2월 달 전월 대비해서 0.6, 0.8, 뭐 1.2% 올라갈 때 생각하게 되면 상당히 지극히 강했던 물가 상승률에 피크가 꺾인 거는 더 이상 의문을 던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수 항목으로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를 해요. 근데 물가가 지금 6.5%까지 내려오고 뭐 월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0.1이 나온 게 너무 지나치게 몰린 거 아니냐. 지금 숫자 12월 기준으로 마이너스 4.5, 9.4, 9.4, 10.6 마이너스 나온 거 전부 다 에너지지 아니냐. 맞습니다. 보게 되면 전부 다 에너지 쪽이에요. 에너지 상품들, 가솔린, 뭐 퓨얼 오일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 유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천연가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 자체는 어느 정도 또 뭐 마냥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약간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 제가 표시했는데 0.5%, 0.5% 천을 대비 0.2에서 정관 수치가 있어요. 여기도 정가했죠. 잘 안 빠지는 게 있습니다. 에너지는 뭐 엄청 빠졌는데 뭐 날씨 탓도 있을 거고 경기 침체 이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사는데 중요한 어패럴, 오일이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하는 원자재 에너지보다는 변동성이 좀 낮습니다. 옷은 입어야 되고 월세는 내야 되는 거죠. 대중교통은 타야 되는 거고 메디컬 케어 병원은 가야 되고 약은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증가를 하진 않아요. 근데 추세를 보게 되면 원래 증가폭이 그리 크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정적으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야, 너무 에너지 가격의 어떤 변동성 때문에 6.5% 떨어진 거를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렇다고 지금 6%대 미국 물가가 갑자기 4%로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어느 정도 이 메디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샬트 같은 부분도 미국 금리가 워낙 세계에서 빠르게 올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가 75, 75, 75, 75, 50 그리고 이번 달에 25로 가면서 25로 다시 50으로 가진 않아요. 무슨 뭐 노량진 수산시장 아니죠. 우리가 횟집에 나오는 시가도 아니고. 그럼 어느 정도 이제 25, 25 계속 한다고 해도 25로 가다 멈춘단 말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쉘터라든지 이런 비용 자체가 고착화가 되는 겁니다. 그 관점을 했기 때문에 느리지만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완화되는 건 이견이 없는데 여기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상당히 다이나믹한 이런 효과의 자료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씩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죠? 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가장 이제 시장에서 좋은 게 뭐냐면 동 가격의 상승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굴입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원자재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경제 관련, 회복 관련 민감주 성격을 갖고 있는데 동 가격이 거의 톤당 7,50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어느새 9,0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이 뭘 의미합니까? 자, 1월 기준으로 현재 지금 8.7%가 올랐습니다. 그 말은 시장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경기에 대한 침체 기대 우려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리 깊지 않다는 거고 보통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비철 금속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경기에 확신이 있을 때 좀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돈 관련해서 국내에서 뭐 금이라든지 돈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움직이는 그런 흐름보다는 이렇게 돈 가격의 흐름이 상승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도 지금 고무적이지 않나 그리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놓겨 봤을 때는 환율이 아마 어떻게 아시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 그림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화 환율 같은 경우는 어느새 1,440원대 행세에서 1,240원 그리고 200원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환율은 주식 변동세 곱하기 뭐 10배 정도 해도 되는데 한 7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줘도 됩니다. 주식이 1% 환율이 1% 움직인다면 주식시장에서는 7% 이상의 변동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꺾인 거죠. 그러니까 원화 강세 입장에서 아무래도 외국인의 매수는 충분히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또 무조건 들어온 건 아닙니다만은 굳이 외국인들이 여기서 주식을 뺄 요인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고 조금 전에 아까 살펴볼 때 어쨌든 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세가 가장 컸으니까 과연 에너지 시장에서는 어떤 변동성이 있었는지 자, 보도록 하면 어마무시하게 할 겁니다.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이렇게 물가 갑자기 영국도 10%가 올라가고 근데 지금 영국 증시 혹시 보셨습니까? 그 치고 갑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결과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영국발 천연가스 가격의 급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네덜란드발 TTF 가스나 영국발 천연가스 가격을 놓고 보면 최근 한 달 동안 얼마 빠졌냐면 무려 50%, 네덜란드 천연가스가 50.72%, 영국 천연가스가 49%, 반토막이 났습니다. 뭐 고점 대비해서는 더 낮죠. 지금 왜냐하면 이게 영국이 162파운드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리고 미국 쪽 천연가스 가격도 최근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무려 44%가 내려가 버렸습니다. 물론 이게 왜 내려갔는지 경기가 나빠서 그런 건지 또는 공급이 많아서 또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건 우리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요할 수도 있죠. 원인 아래 결과라니까.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큰 원자재 가격 안정성이 와버렸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는 거고 또 미국이 굳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는 없어지는 물론 이런 현상도 좀 남아 있고 또 하나 시장이 조금 좋아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봤을 때 그럼 주식이 이렇게 10%는 올라왔단 말이야. 우리만 오른 게 아니라 미국도 오를 것이고 그렇죠. 그 관점에서 볼 때 한 가지 그러면 주식과 비슷한 상품의 변동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크립토입니다. 크립토는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을 놓고 보면 대표적인 이제 가상자산의 뭐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죠. 지금 게다가 2100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달 주간에만 23%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대표적인 알트코인의 대장이란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3%가 상승을 하면서 거의 주간에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숨겨진 수치가 있죠. 여기 보면 바로 여기 있죠. 주간 23%와 월간 20%, 주간 23%와 월간 23%가 대동소이합니다. 무슨 말이죠? 지난주에만 올랐다는 이야기예요. 지난주부터. 그럼 어떻게 보면 지난주부터 폭발적인 가상화폐 시장으로서 매기세가 들어왔다고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가상화폐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이 꼭 오르는 건 아닙니다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미국의 달러화와 가상자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달러 가상자산이 실제적으로 연초에도 미국의 달러 인덱스는 대략 104.5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물가를 발표하면서 어느새 이제 102 라인까지 떨어졌죠. 실제로 미국 통화의 약세를 의미하는 건데 21년도 증시가 많이 21년 나빴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한편으로 놓고 보면 코로나 이후에 지나치게 이제 긴축을 빨리 하면서 이게 이제 21년도인데요. 90 정도 수준에 있던 달러 인덱스가 무려 115까지 올라갔던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원화와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약세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어떻게 보게 되면 안전자산에 대한 성격도 좀 떨어지는 거고 주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완화가 되는 거고 국채금리 상승세 긴축이 된 속도도 완화되니까 다른 일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크립토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는 거죠. 그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그러면 지금 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어떤 의미를 보여야 되느냐.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지난 2주 동안 무려 3조 원의 금액을 매수를 했습니다. 네, 3조 원의 금액을 매수를 했는데 이걸 좀 보시게 되면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코스피도 지금 이제 2300, 2400 쉽게 말해서 지금 2500이 멀지는 않단 말이에요. 아까 봤던 그 미국 증시 기준으로 놓고 다우존스 기준 놓고 보면 2500이라는 자리가 그리 먼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지수가 오르려 그러면은 외국인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외국인이 정말 주식을 많이 샀어요. 3조 정도 금액을 샀는데 제가 외국인들이 산 종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 철저하게 3조 원의 금액 중에서 금액이랑 같이 봐주시면 삼성전자 무려 1조를 샀고요. 하이닉스 3조 7천억입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바로 1월 첫 올해 들어서 지난 금요일까지 매수한 순매수 금액인데 그럼 3조 원 정도의 매수 금액에서 삼성전자를 무려 1조 원, 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그다음에 주요 금융회사들 그쵸? 외국인 지분이 많이 갖고 있는 금융회사들 그리고 LG화, 기아,
삼성전기. 대부분이 물론 뭐 특징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외국인이 매수 3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 이 중에 30% 이상을 삼성전자를 샀다는 말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한국의 비중 자체,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 반도체를 샀다고 말하기는 뭐해요. 왜? 하이닉스가 전체 매수 금액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외국인은 한국 주식을 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시장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2400, 2500 단으로 갈 때 외국인의 매수 탄력성이 달려 있겠죠. 요거 이제 포인트 하나 잡으시고 동기간 동안에 조금 시장이 초를 친 친구들이 있어요. 초를 친 게 아니라 외국인의 관점에서 조금 더 힘을 보태준 우리가 연초부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이 약간 패시브 성격 그러니까 패시브란 게 뭐냐 하면 지수, 코스피 200 지수 이게 약간 지수를 보고 베팅하는 느린 베팅, 비중치 베팅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오히려 매수 순위 1위가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연기금은. 오히려 연기금은 여전히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아까 9천억의 삼성 외국인을 산 것보다 연기금은 따라는 사는데 폭발적이진 않았겠죠. 하지만 하이닉스는 동일하게 샀고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외국인의 매수도 중요합니다만은 맞습니다. 기관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는 똑같이 샀어요. 한 가지 특징은 연기금은 카카오란 금액을 네이버란 친구를 어느 정도 매수 상에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 투자가 보는 관점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주주, 네이버 카카오 하이닉스 주주분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관 특히나 연기금의 매수 강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쯤에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기는 동일한 공통 종목이고요. 또 연기금이 조금 사는 종목에 외국인과 조금 다른 거는 바로 롯데케미칼 같은 화학업종에 대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서 약간 큰 그림에서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어떻게 보게 되면 몰려있는 또는 골고루 배치가 된 파이코리아 성격을 갖고 있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2조 9천억을 사는 동안에 매수 강도는 그 정도는 따라가지 못하지만은 일정 부분 국내 관련주 중에서 뭐 화학이라든지 또 중국 경기와 좀 민감한 그런 관련주 중 매수가 들어온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용 내용 면에서는 상당히 밸런스가 맞는 거죠. 한 가지 뭐가 보이십니까? 작년 이맘때 보여줬던 바로 LG 에너지솔루션을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팔아했던 그 패턴과는 완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네들은 오히려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투자라는 관점에서는 이제 코스닥에 참석하는 이 금융투자거들의 매매도 좀 중요한데 그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금융투자 약간 이제 배당 차익거래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청건사라고 대변되는 금융투자가 1월 1일부터 1월 지금 중순 정도가 지났는데 가장 많이 산 종목들을 좀 보게 되면 약간 이제 개별주가 좀 많아요. 코스닥에서. 일단 코스닥이니까 역시나 배터리에 대한 계획은 가져가고 있고요. 이제 여기는 이제 금액 자체가 조금 작기 때문에 28억이기 때문에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알 수는 없지만은 조금 붙여본다면 글쎄요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게임주는 여러분들도 아직 좀 추천 좀 할 것 같고요. 자, ISC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DDR5 관련주인데 어느 정도 이제 재료 노출이 있기 때문에 누적 집계로는 이렇게 잡혀 있지만은 탄력성 면에서는 완화되지 않을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BH도 마찬가지, 애플 관련주고 파라다이스 마찬가지인데 최근에 이제 엔터 쪽에서 DU는 SM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왔죠. 그리고 배터리는 계속 좀 눈을 좀 들이고 있어요. 의료를 들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좀 퍼져 있는데 뭐 비올 같은 종목들은 워낙 좀 변동성이 좀 심했던 것 같고 뭐 최근에 2주 동안에 가장 핫했던 게 하나가 로봇이고 하나가 AI인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떤 생각? 로봇에 사실 이게 그런 게 있죠. 저희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많이 이제 삼성의 투자가 딱 이루어지면서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메시지를 줬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처음에는 로봇 관련주를 투자할 때 투자 모멘텀이 뭐였냐면 로봇은 결국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니까 로봇은 상당히 높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압도적 결정성, 삼성전자의 투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배터리주의 약세 이런 것 자체가 좀 수급이 몰려왔었는데 여기에 단편 약간 오버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 GPT 책 관련 인공지능 관련 이슈가 이제 붙으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상당히 1월 효과의 제대로가 로봇과 A를 보여줬는데 1월의 하반기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나치게 이쪽으로 쏠려 있는 자금 자체는 어느 정도 좀 퍼질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레몽레인으로 대변된 컨텐츠 관련주의 압도적 상승세가 있었다면 11월, 12월에 일정 부분 그 흐름 자체를 우리는 누가 가져갔죠? 미스터 블루로 대변되는 웹툰 관련주가 12월 달에 중심을 가져왔었고 1월 달 중순까지 넘어오면서 레인보우로 대변되는 로봇 이렇게 이제 흐름이 한번 흘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봇의 주춤하지 않습니다만 주춤할 수 있는데 이것을 뭐 코난 테크놀로지로 대변되는 AI 관련주 쪽으로 엄청난 쏠림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약간의 일월 효과예요. 근데 이제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제 2라운드, 1월 달에 2라운드 놓고 봤을 땐 조금 전에 롤링했던 뭐 예를 들어서 11월 달에 중심이었던 아까 봤던 뭐 드라마 컨텐츠 관련주, 12월 달에 중심이었던 뭐 웹툰 관련 기업주, 또 1월 달에 중심이었던 1월 현재죠. 오전까지 중심이었던 러버시라든지 AI 관련주의 변동성은 조금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앞으로 봐는 관점에서 두 개의 지수를 당길 수 있는 친구가 누굴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를 남아있는 하순의 흐름 자체는 한편으로는 지나친 급상승은 좋습니다만 일정 부분 상승 위에 주봉을 좀 띄워놓으면 이런 그림이 좀 나오는데 코스피 쪽이 주봉이고 코스닥이 주봉입니다. 상승은 하겠지만은 일정 부분 명절이라든지 중국의 어떤 준재료 중국발 재료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앞둔 상태에서의 약간의 숨고르기 도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도지가 나오게 되면 이제 지나친 수급에 대한 쏠림 자체는 약해질 수가 있고 뭐 시세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제가 퐁당퐁당 정치라고도 많이 했는데 약간 재료의 소멸 국면에서 이제는 추석 이후에 진행될 추석이래요. 설 이후에 진행될 4분기 성적표 확인으로 가면서 종목들의 탄력성 자체가 조금 둔화될 수는 있습니다. 개별주 관점에서는. 하지만 아까 우리가 처음 본 게 뭐였죠? 바로 원자재 가격, 동이라든지 이런 흐름이죠. 그러면 오히려 시크니컬 업종이라고 대변되는 또는 시크니컬 업종이라는 게 뭐냐면 약간 경기 민감주를 대변하는데 이렇게 어디 여기 어디 갔어요? 오늘 되게 길게 하죠. 좀 차근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포스코라든지 이런 철강 업종이 대변되어 있는 이런 시크니컬 업종 대표적인 게 또 포스코 같은 게 철강 업종이고 또 하나가 이제 건설은 조금 애매합니까? 그럼 해외 인프라 부분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이 본인되어 있는 약간 그 플란트 쪽이라든지 건설은 약간 그 국내로 봐야 되죠. 그리고 어쨌든 이제 두바이 팀 다시 한번 몰세요. 뭐 바로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약간 기웃기웃 한것 같고 그리고 나면 최근에 조금 움직임 좋았던 게 이제 롯데케미칼입니까? 약간 화학 업종에 대한 반등세는 조금 주춤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걸 돌고 봤을 때 다시 016369 정권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그림에서는 반등세를 좀 이어갈 수 있겠죠. 장의 순환과 거래 대금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까지는 머리를 금투리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딱 두 개의 기업이 아직까지 나는 왜 이렇게 좀 소외받까 하는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애플일 것 같아요. 또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입니다. 근데 두 친구와 우리가 말한 MSFT로 대변되는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의 느린 반등이 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를 화순의 흐름 자체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애플 관련 X, 일정 부분 테슬라 관련 종목 이런 종목들의 느린 반등 속에서 아마 뭐 우리가 말하는 컨텐츠, 드라마, 컨텐츠, 웹툰, 로봇, AI의 상당히 짧은 순환적인 반등 이런 것들이 조금 나오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저분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퐁당퐁당이고 어떻게 보게 되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 있는 장세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근데 돌고 돌아서 결론은 뭡니까? 장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남은 1월 달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보충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